자, 읽어봤어요? 이제 이제 통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통계. 이게 그러니까 뭐 완전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배운 게 중3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통계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뭐 줄기와 잎, 도수, 분포표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었고, 그제? 그리고 뭐 상대도수도 배우지 않았나? 상대도수? 그제? 1학년 때 배우고 1학년 때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중3 때 배웠던 게 대표값이라는 걸 배우고요. 대표값. 그 다음에 상포도.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배우죠. 대표값의 종류에는 평균,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 이런 것들이 있었고, 산포도는 분산, 표준 편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표준 편차. 주로 다루는 대표값의 가장 대표는 얘고, 그 다음에 산포도는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 개념 자체는 얘네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중앙값과 최빈값. 자, 평균이라고 하는 건 전체 자료를 다 더해서 그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고, 그제? 산포도라고 하는 게 평균이라고 하는 자료 자체가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료들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거였었지. 그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통계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다룰 텐데, 앞에서는 자료를 줄 때 그 자료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별량으로 줬어요. 별량. 예를 들어서 뭐 30, 35, 40, 45, 50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뭐 수학 점수의 발전 정도? 30점이었다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막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의 숫자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라. 그럼 더해서 5로 나누면 되고. 그래서 이제 평균이 40이 나올 거야. 평균이 40이 나올 거고. 그 40을 가지고 편차라는 걸 구했었지. 이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를 구해야 돼. 근데 이 편차가 별량 마이너스 평균. 30에서 40을 빼면 마이너스 10이 편차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5, 얘는 0, 얘는 플러스 5, 얘는 10이 편차가 됐었던 거지. 그리고 이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내는 거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게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야.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는 그 값에다가 양의 제곱근 루트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가 됐었습니다. 그지? 통계라는 것에서는 그 자료를 대표하는 평균값과 그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이 자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을 구할 건데, 그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었던 별량을 쓰지 않고 이 별량 대신에 확률을 이용할 거야. 확률을 이용해서 별량을 대신할 거야. 예를 들어, 자, 동전 2개를 던집니다. 동전을 2개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총 4가지가 나와요. 앞, 앞뒤, 뒤앞, 뒤뒤. 그치? 상황들이 4가지가 나와. 그 4가지 속에 들어있는 앞면에 대한 평균을 구하세요. 앞면의 평균을 구하죠. 동전 2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앞, 뒤, 앞, 뒤. 자, 이 안에는 앞면이 총 몇 개 들어있어? 4개 들어있지. 4개. 하나, 둘, 셋, 4개 들어있는 거잖아. 4개. 앞면이 총 4개 들어있는 거야. 몇 개 중에서? 총 8개 중에서 4개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은
평균이라고 하는 걸 구하면 8분의 4가 돼야 되지. 8분의 4. 오케이? 자, 다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이 앞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평균 값이, 지금 전체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동전의 앞뒷면의 개수가 총 다 합쳐서 8개인데, 그 8개 중에 4개가 앞면이니까, 전체 4를 8로 나눠서, 얘는 평균적으로 0.5만큼의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보인 거야. 근데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 들어있는 전체 표본 공간, 이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을 내가 집합으로 묶어. 그럼 얘네들이 이제 앞에 우리 확률 공부할 때 나왔던 표본 공간이 된 거야. 표본 공간. 이 표본 공간 안에서 이 안에서 앞면의 개수만 놓고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앞면의 개수는 2개, 이 안에는 1개, 이 안에도 1개, 이 안에는 앞면이 안 들어있어요. 지금 내가 쓴 건 앞면의 개수입니다.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각각의 상황 4가지에 대해서 앞면이 들어있는 개수를 지금 이렇게 잡아준 거야. 그리고 이 앞면의 개수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확률 변수라는 말로 사용이 될 겁니다. 확률 변수. 동전을 2개 던집니다. 2개 던지는 상황 속에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 이거를 놓고 보면 그 앞면이 2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 확률 변수를 x라고 쓸 거고, 그럼 x는 0과 1과 2라는 3가지 값이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가 1가지가 있었고, 또 한 번 나오는 경우가 2가지가 있었고, 1이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었고, 2가 되는 경우가 1가지가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앞으로 확률 변수 x가 0이다. 얘가 4번 중에 1가지 경우가 있고, 확률 변수 x가 1이다. 얘가 4가지 중에 2가지 경우가 있고, 확률 변수 x가 2가 되는 경우가 4가지 중에 1가지가 있더라. 라고 내가 이렇게 써놓고, 이 써져 있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확률 분포. 자, 다시. 동전 2개를 던지는 시행, 그 상황이 있어. 동전 2개를 던졌어. 여기까지만 나온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조건을 준 거지.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개수, 동전을 2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는 0, 1, 2라는 3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3가지 상황에 대한 확률 값들을 나열해요. 그래놓고 나는 얘를 확률 분포라고 할 겁니다. 내가 지금 확률 분포를 이렇게 나열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확률 변수 x에 따른 확률 값들을 0일 때, 1일 때, 2일 때, 0이 됐을 때 4분의 1, 이때가 4분의 2, 이때가 4분의 1, 다 합치면 1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를 그려서 말을 하고,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 줄여서 확률 분포 표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동전을 2개 던져요. 이 상황에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기준으로 한 확률의 분포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 확률의 분포를 나타낼 때 앞면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 확률 변수. 이 확률 변수 각각에 대한 확률값 3개. 확률 분포. 이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 확률 분포 표. 여기서는 잘 쓰지 않지만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다 0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0일 때 4분의 1, 1일 때는 4분의 2, 2일 때는 4분의 1,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거의 안 쓸 거고요. 거의 안 쓸 거야. 이 모든 게 다, 이 모든 게 다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확률 분포라고 하는 이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확률 변수를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를 가지고 확률 분포를 만들어 나갈 거야. 확률 분포를 만들어 나갈 거야. 주머니 안에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어. 내가 이 안에서 공을 3개를 뽑을 거야. 3개를. 응? 3개를 뽑아. 흰 공 2개만 넣을까? 흰 공 2개가 있어. 내가 여기서 공을 3개 뽑을 거야. 공 3개를 끄집어 낼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흰 공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확률 분포를 말하려고 해. 그러면 확률 변수는 뭐가 될 수 있지? 확률 변수는 내가 여기서 공 3개를 끄집어내면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죠. 검은 공만 3개 나올 수도 있잖아. 흰 공이 1개 나올 수도 있고, 흰 공이 2개 나올 수도 있고, 흰 공이 3개는 불가능하지. 흰 공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없으니까 흰 공은 최대 나와도 2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0, 1, 2가 가능한 거지.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 얘네들을 가지고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의 확률을 구하겠지. 이들의 확률을 구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확률 분포가 되는 거야. 어떻게 구하겠어? 내가 여기서 끄집어내는 게 총 몇 개? 6개 중에서 3개를 끄집어내는데 흰 공을 안 끄집어냈으니까 검은 공 중에서만 3개를 뽑아야겠지.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흰 공에서 1개, 검은 공에서 2개를 뽑아야겠지. 그 다음에 2개를 뽑는다는 것의 의미는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흰 공 중에서 2개, 그리고 검은 공 중에서 1개를 뽑아야겠지. 그지? 자, 봐봐. 통계는 여기서 상황을 내가 이 주머니 안에서 공 3개를 꺼낼 거야. 그리고 이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라고 했더니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이 3개가 된 거야. 싫어요. 확률 문제였으면 어떻게 되겠어? 확률 문제면 저 3개 중에 1개만 물어봤겠지. 그지? 이 안에서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만 구했을 거야. 근데 통계라는 단어는 저 3개를 다 구해야 돼요. 다 구해야 그 다음에 이 통계라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구할 수 있다고. 알겠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내가 공을 끄집어냈을 때 확률 변수는 0, 1, 2처럼 나올 수밖에 없지. 0이나 1이나 2, 3, 4 이렇게 어떤 이게 끊어지는 값들이 있죠. 그들에 대한 개수를 나타내는 표현. 이런 표현일 때 이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는 표현을 쓸 거고, 이산 확률 변수라는 표현을 쓸 거고, 이 이산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을 결정하고 그들을 가지고 확률 분포를 나타낼 텐데 우리는 확률 분포 표를 제일 많이 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경우에 나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얘를 6c 3분의 2c x 곱하기 4c 3 빼기 x,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함수 형태로 쓰는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고 확률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고 나타내는 이런 확률 값들을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으로 어떤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관계식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이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이것도 이제 하나의 용어가 되는 거야. 알겠나? 요 양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뭔가 이제 새로운 용어 내지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렸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목요일날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공부를 해갖고 오는데 일단 78초까지 풀어야겠지, 그지? 제발 여러분들 만렙 풀어야 돼요. 만렙 안 풀면 반복적인 연습이 좀 돼야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좀 돼요. 그래서 만렙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까지만 봐도 벌써 65초까지 풀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렙 65초까지와 개념편 78초까지가 숙제가 됩니다. 유형편 기준으로 하면 뭐 유형편도 같이 풀고 있다면 유형편은 34초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